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반복은 흥미와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업무의 연속이나 획일적인 일상,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 등에서 적당한 변화와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반복은 흥미와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업무의 연속이나 획일적인 일상,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 등에서 적당한 변화와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반복은 흥미와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업무의 연속이나 획일적인 일상,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 등에서 적당한 변화와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서툴은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실력 부족을 도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 않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업무 실패를 시스템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직장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툴은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실력 부족을 도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 않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업무 실패를 시스템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직장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툴은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실력 부족을 도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 않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업무 실패를 시스템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직장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가란 잎에 불 붙듯. 작은 자극에도 즉시 화를 내는 성급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댓글에 쉽게 화내거나 사소한 지적에도 발끈하는 직장 상사, 조금만 비판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가란 잎에 불 붙듯. 작은 자극에도 즉시 화를 내는 성급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댓글에 쉽게 화내거나 사소한 지적에도 발끈하는 직장 상사,
조금만 비판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가란 잎에 불 붙듯. 작은 자극에도 즉시 화를 내는 성급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댓글에 쉽게 화내거나 사소한 지적에도 발끈하는 직장 상사. 조금만 비판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제 방귀에 놀란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당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본인이 더 놀라는 경우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제안이 실제로 채택되어 당황하거나 농담으로 한 말이 진짜가 되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제 방귀에 놀란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당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본인이 더 놀라는 경우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제안이 실제로 채택되어 당황하거나 농담으로 한 말이 진짜가 되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제 방귀에 놀란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당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본인이 더 놀라는 경우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제안이 실제로 채택되어 당황하거나 농담으로 한 말이 진짜가 되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익이 보이면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투기나 투자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익이 보이면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투기나 투자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익이 보이면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투기나 투자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없는 놈이 있는 채 못난 놈이 잘난 채. 실력이나 재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SNS에서 과도한 과시욕을 보이거나 실제와 다른 모습을 연출하려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놈이 있는 채 못난 놈이 잘난 채. 실력이나 재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SNS에서 과도한 과시욕을 보이거나 실제와 다른 모습을 연출하려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놈이 있는 채 못난 놈이 잘난 채. 실력이나 재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SNS에서 과도한 과시욕을 보이거나 실제와 다른 모습을 연출하려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 명확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추측만으로는 상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루머만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 명확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추측만으로는 상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루머만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 명확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추측만으로는 상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루머만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목적지 도달이 핵심이라는 실용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취업처럼 성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정석이 아닌 방법도 고려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목적지 도달이 핵심이라는 실용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취업처럼 성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정석이 아닌 방법도 고려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목적지 도달이 핵심이라는 실용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취업처럼 성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정석이 아닌 방법도 고려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상대방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 확신하며 앞서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용 면접 후 합격을 확신하고 미리 사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경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상대방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 확신하며 앞서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용 면접 후 합격을 확신하고 미리 사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경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상대방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 확신하며 앞서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용 면접 후 합격을 확신하고 미리 사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경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도끼가 제 자루 깎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도끼가 제 자루 깎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도끼가 제 자루 깎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작은 의견 차이가 부서 간 갈등으로 확대되거나 부부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작은 의견 차이가 부서 간 갈등으로 확대되거나 부부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작은 의견 차이가 부서 간 갈등으로 확대되거나 부부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문 밖이 저승이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문 밖이 저승이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문 닫기 저승이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포를 입고 논을 갈아도 제멋이다.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도 본인이 좋다면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선택이라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문제없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독특한 행동을 인정할 때 사용합니다. 도포를 입고 논을 갈아도 제멋이다.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도 본인이 좋다면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선택이라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문제없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독특한 행동을 인정할 때 사용합니다. 도포를 입고 논을 갈아도 제멋이다.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도 본인이 좋다면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선택이라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문제없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독특한 행동을 인정할 때 사용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자식이 많거나 관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자식이 많거나 관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자식이 많거나 관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성사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기대나 예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확신하며 미리 사표를 내거나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먼저 돈을 쓰는 등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말로 쓰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성사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기대나 예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확신하며 미리 사표를 내거나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먼저 돈을 쓰는 등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말로 쓰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성사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기대나 예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확신하며 미리 사표를 내거나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먼저 돈을 쓰는 등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말로 쓰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든 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완성 직전에 경계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실수하거나 시험 마지막 문제를 틀리는 등의 상황에서 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든 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완성 직전에 경계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실수하거나 시험 마지막 문제를 틀리는 등의 상황에서 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든 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완성 직전에 경계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실수하거나 시험 마지막 문제를 틀리는 등의 상황에서 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은 온유월에도 손이 시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쉬운 것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진심 어린 봉사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자원봉사나 동료 업무 지원 시 예상보다 힘들게 느껴지거나 가족을 위한 일조차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은 온유월에도 손이 시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쉬운 것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진심 어린 봉사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자원봉사나 동료 업무 지원 시 예상보다 힘들게 느껴지거나 가족을 위한 일조차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은 온유월에도 손이 시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쉬운 것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진심 어린 봉사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자원봉사나 동료 업무 지원 시 예상보다 힘들게 느껴지거나 가족을 위한 일조차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뱀본 새 지저대듯.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본 새가 경고하듯 큰 소리로 떠드는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의나 토론에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뱀본 새 지저대듯.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본 새가 경고하듯 큰 소리로 떠드는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의나 토론에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뱀본 새 지저대듯.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본 새가 경고하듯 큰 소리로 떠드는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의나 토론에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스스로 겁을 먹고 과민하게 반응함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지는 심리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거짓말이나 실수 후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스스로 겁을 먹고 과민하게 반응함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지는 심리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거짓말이나 실수 후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스스로 겁을 먹고 과민하게 반응함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지는 심리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거짓말이나 실수 후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누운 소 똥 누듯 한다. 어떤 일을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어려운 일도 간단히 해결하거나 타고난 재능으로 쉽게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운 소 똥 누듯 한다. 어떤 일을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어려운 일도 간단히 해결하거나
타고난 재능으로 쉽게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운 소, 똥 누듯 한다. 어떤 일을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어려운 일도 간단히 해결하거나 타고난 재능으로 쉽게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콩밭에만 마음이 있다. 한 가지 욕심에만 빠져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승진에만 몰두해 정작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비둘기는 콩밭에만 마음이 있다. 한 가지 욕심에만 빠져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승진에만 몰두해 정작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비둘기는 콩밭에만 마음이 있다. 한 가지 욕심에만 빠져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승진에만 몰두해 정작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일을 하려는데 공교롭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히거나 이사하려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일을 하려는데 공교롭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히거나 이사하려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일을 하려는데 공교롭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히거나 이사하려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선으로만 흐르는 물이 없듯 인생도 굴곡이 있습니다. 순탄하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선으로만 흐르는 물이 없듯 인생도 굴곡이 있습니다. 순탄하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선으로만 흐르는 물이 없듯 인생도 굴곡이 있습니다. 순탄하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는다.
극도로 궁핍하면 평소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관청 담장을 넘는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할 때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는다. 극도로 궁핍하면 평소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관청 담장을 넘는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할 때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는다. 극도로 궁핍하면 평소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관청 담장을 넘는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할 때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부부간의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동료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곤란해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부부간의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동료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곤란해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부부간의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동료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곤란해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자녀의 성품이나 능력이 부모와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영향과 양육 환경이 자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평가 시 가정 환경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자녀의 성품이나 능력이 부모와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영향과 양육 환경이 자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평가 시 가정 환경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자녀의 성품이나 능력이 부모와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영향과 양육 환경이 자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평가 시 가정 환경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투입한 노력과 방향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이나 투자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투입한 노력과 방향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이나 투자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투입한 노력과 방향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이나 투자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특정한 징조나 신호가 반복되면 예상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패턴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특정한 징조나 신호가 반복되면 예상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패턴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특정한 징조나 신호가 반복되면 예상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패턴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익숙한 일이라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심이 실수를 부른다는 교훈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도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칠 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익숙한 일이라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심이 실수를 부른다는 교훈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도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칠 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익숙한 일이라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심이 실수를 부른다는 교훈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도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칠 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져도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집 근처에 있을 때 또는 기회가 바로 앞에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져도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집 근처에 있을 때 또는 기회가 바로 앞에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져도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집 근처에 있을 때 또는 기회가 바로 앞에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나이로 입는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나 고객 미팅 시 적절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나이로 입는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나 고객 미팅 시 적절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나이로 입는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나 고객 미팅 시 적절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둥이 떼쓰듯 한다. 무작정 떼를 쓰며 우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회의에서 논리적 설명 없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소비자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둥이 떼쓰듯 한다. 무작정 떼를 쓰며 우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회의에서 논리적 설명 없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소비자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둥이 떼 쓰듯 한다. 무작정 떼를 쓰며 우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회의에서 논리적 설명 없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소비자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 가서 목욕한다. 굳이 먼 곳에 가서 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 가서 목욕한다. 굳이 먼 곳에 가서 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 가서 목욕한다. 굳이 먼 곳에 가서 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른다.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제가 모른다.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제가 모른다.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훈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지도를 위한 엄격함은 지도자에게도 고통스럽다는 교훈입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을 질책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꾸짖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훈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지도를 위한 엄격함은 지도자에게도 고통스럽다는 교훈입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을 질책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꾸짖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훈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지도를 위한 엄격함은 지도자에게도 고통스럽다는 교훈입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을 질책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꾸짖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노루 잡는 사람의 토끼가 보이나? 큰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이익이나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목표가 클 때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노루 잡는 사람의 토끼가 보이나? 큰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이익이나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목표가 클 때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노루 잡는 사람의 토끼가 보이나? 큰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이익이나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목표가 클 때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내 땅 까마귀는 검어도 귀엽다. 자신과 가까운 것은 객관적 단점이 있어도 애정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이 들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심리를 표현합니다. 오래 다닌 회사나 고향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내 땅 까마귀는 검어도 귀엽다. 자신과 가까운 것은 객관적 단점이 있어도 애정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이 들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심리를 표현합니다. 오래 다닌 회사나 고향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내 땅 까마귀는 검어도 귀엽다. 자신과 가까운 것은 객관적 단점이 있어도 애정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이 들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심리를 표현합니다. 오래 다닌 회사나 고향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휘체계 없이 여러 사람이 각자 주장하면 일이 엉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 없이 각자 의견만 내세우거나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할 때 혼란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휘체계 없이 여러 사람이 각자 주장하면 일이 엉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 없이 각자 의견만 내세우거나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할 때 혼란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휘체계 없이 여러 사람이 각자 주장하면 일이 엉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 없이 각자 의견만 내세우거나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할 때 혼란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남의 손의 떡은 커 보인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거나 동료의 직무나 연봉이 더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손의 떡은 커 보인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거나 동료의 직무나 연봉이 더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손의 떡은 커 보인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거나 동료의 직무나 연봉이 더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가 개를 낳지.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이나 가정교육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가족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가 개를 낳지.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이나 가정교육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가족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가 개를 낳지.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이나 가정교육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가족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쉬려던 차에 넘어진다. 마침 원하던 일에 대한 좋은 핑계나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속으로 바라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지루한 회의에서 빠지고 싶었는데 급한 업무가 생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쉬려던 차에 넘어진다. 마침 원하던 일에 대한 좋은 핑계나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속으로 바라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지루한 회의에서 빠지고 싶었는데 급한 업무가 생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쉬려던 차에 넘어진다. 마침 원하던 일에 대한 좋은 핑계나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속으로 바라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지루한 회의에서 빠지고 싶었는데 급한 업무가 생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뱃놀이한다.
매우 순조로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조건이 유리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경기 호황기의 사업, 좋은 시기에 투자, 순조로운 프로젝트 진행 등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뱃놀이한다. 매우 순조로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조건이 유리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경기 호황기의 사업, 좋은 시기에 투자, 순조로운 프로젝트 진행 등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뱃놀이한다. 매우 순조로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조건이 유리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경기 호황기의 사업, 좋은 시기에 투자, 순조로운 프로젝트 진행 등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꿈의 떡 맛보듯.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표현합니다.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불완전한 성취를 아쉬워할 때 활용됩니다. 꿈의 떡 맛보듯.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표현합니다.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불완전한 성취를 아쉬워할 때 활용됩니다. 꿈의 떡 맛보듯.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표현합니다.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불완전한 성취를 아쉬워할 때 활용됩니다.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원 한 명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소한 불만으로 좋은 관계를 끊는 등 과도한 대응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원 한 명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소한 불만으로 좋은 관계를 끊는 등 과도한 대응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원 한 명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소한 불만으로 좋은 관계를 끊는 등 과도한 대응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매 끝에 정든다. 엄격한 훈육이나 비판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진심 어린 지적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매 끝에 정든다. 엄격한 훈육이나 비판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진심 어린 지적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매 끝에 정든다. 엄격한 훈육이나 비판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진심 어린 지적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옷이 날개라. 외모나 겉모습이 첫인상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복장과 외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 외모나 겉모습이 첫인상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복장과 외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 외모나 겉모습이 첫인상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복장과 외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강자들의 갈등으로 무관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일반인이 피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강자들의 갈등으로 무관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일반인이 피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강자들의 갈등으로 무관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일반인이 피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과 아이는 칠수록 소리가 커진다. 강압적으로 대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이나 자녀를 다룰 때 무조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북과 아이는 칠수록 소리가 커진다. 강압적으로 대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이나 자녀를 다룰 때 무조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북과 아이는 칠수록 소리가 커진다. 강압적으로 대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이나 자녀를 다룰 때 무조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반팔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균형 있게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팔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균형 있게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팔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균형 있게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에서 대난다. 모든 일은 그 근본과 바탕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교육이나 조직문화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대나무에서 대난다. 모든 일은 그 근본과 바탕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교육이나 조직문화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대나무에서 대난다. 모든 일은 그 근본과 바탕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교육이나 조직문화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성실하게 일해서 많이 벌될 생활은 검소하게 하라는 지혜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재정 관리 원칙으로 활용됩니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성실하게 일해서 많이 벌될 생활은 검소하게 하라는 지혜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재정 관리 원칙으로 활용됩니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성실하게 일해서 많이 벌될 생활은 검소하게 하라는 지혜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재정 관리 원칙으로 활용됩니다. 부처님한테 설법. 전문가에게 주제넘게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의사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설법. 전문가에게 주제넘게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의사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설법. 전문가에게 주제넘게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의사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어떤 일이든 양방향의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성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연인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어떤 일이든 양방향의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성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연인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어떤 일이든 양방향의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성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연인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에 돌친다. 가뭄에 미리 도랑을 파서 물기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투자 기회를 위한 사전 학습과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에 돌친다. 가뭄에 미리 도랑을 파서 물기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투자 기회를 위한 사전 학습과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에 돌친다. 가뭄에 미리 도랑을 파서 물기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투자 기회를 위한 사전 학습과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